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내가 저택을 샀다고. 우리 가족이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은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다. 12년 전 그녀가 레즈비언임을 고백하자 가족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 이후로 연락조차 없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그녀를 찾아와 빌고 있었다. 지은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IT 회사에서 성공한 개발자였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게 있을 수 없어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동생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그날 지은은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연인 수미는 지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수미는 28살, 예술가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만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문제는 항상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족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수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최근 지은은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너스를 받고 서울 근교에 저택을 샀다. 그 소식이 어떻게 가족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전화 왔어. 저택 샀다고 하면서. 도와달래. 수민의 눈이 커졌다. 도와. 무슨 도와? 12년 동안 버린 딸한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돈 때문일 거야.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 수민은 화가 나서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신경 써?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 하지만 지은은 쉽게 넘길 수 없었다. 가족의 배신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생 지훈의 메시지를 받았다. 누나, 미안해. 엄마가 울고 계셔. 한 번 만나자 지은의 손이 떨렸다. 12년 만에 연락. 그녀는 수민에게 조언을 구했다. 만나볼까? 수민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원하면 가봐. 하지만 상처받지 마. 지은은 결국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변해 있었다. 누나, 그때 일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셔.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후회. 왜 이제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사업이 어려워. 내 도움 필요해. 이 만남은 지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해. 하지만 나 때문에 버린 거잖아. 이수민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이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가족을 용서할까? 아니면 영원히 끊을까? 이 선택은 그녀의 삶을 다시 바꿔놓을 터였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사랑. 모든 게 얽혀 있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정상이 되려 애썼다. 하지만 수민을 만난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은 그녀를 괴롭혔다. 친구들은 여자가 여자를? 그건 이상해 라고 했고 직장에서도 조심해야 했다. 지은은 성공으로 그 편견을 이겨냈지만 가족의 배신은 깊은 상처였다. 수민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의 성향을 모르고 있었고 수민은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았다. 언젠가 말할게. 수민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상황을 보며 수민도 두려워졌다. 너처럼 쫓겨날까 봐 무서워. 지은은 수민을 다독였다.
우리는 함께 할 거야. 그러나 가족의 등장으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과의 만남 후 지은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내가 성공했다니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줘.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자랑스럽다고? 나를 버린 주제에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때는 실수였어.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용서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배신당할까? 수미는 지은의 고민을 보며 걱정했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 같이 생각하자.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지은의 과거, 가족의 압력, 사회의 편견.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지은은 저택으로 이사한 후 가족의 연락이 잦아졌다. 어머니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고,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줄래? 라고 했다.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커졌다. 12년의 고독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가족의 목소리는 옛 상처를 파헤쳤다. 수미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너 이상해. 가족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빌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어. 수미는 화가 났다. 그들은 내 사랑을 부정했어. 왜 이제 와서?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혈육이잖아. 버릴 수 없어.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수미는 지은이 가족을 선택할까 봐 두려웠다. 한편 지은의 직장 생활도 흔들렸다. 회사에서 동료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지은 씨, 여자친구 있어? 진짜, 라는 농담이 시작이었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위험했다. 편견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저택으로. 누나, 아버지 병원에 계셔. 수술비가 필요해. 지은의 눈이 커졌다. 병. 무슨 병? 지훈은 울먹였다. 암이야. 내 도움 없으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의 병 소식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왜 나한테? 다른 방법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밖에 없어. 지은은 수민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암이래? 도와야 할까? 수민은 침묵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그들이 내 삶을 망쳤다는 걸 잊지 마. 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가족을 버리는 건 잘못일까? 아니면 용서하는 게 나약함일까? 밤에 지은은 꿈을 꾸었다. 12년 전 집에서 쫓겨나는 꿈,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분노. 깨어나서 그녀는 울었다. 수민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를 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분노와 연민이 섞였다. 왜 그랬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회가. 우리 집안이 두려웠어. 이 만남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가족의 편견이 사회에서 비롯된 걸 알았다. 한국의 보수적 가치관, 동성애에 대한 혐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후회하고 있었다. 지은은 돈을 주기로 했다. 수술비 줄게. 하지만 그게 다야? 수미는 이 결정에 반대했다. 왜? 그들은 내 사랑을 인정 안 해. 지은은 소리쳤다. 혈육이야. 버릴 수 없어. 이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수미는 너 가족 선택하면 나 포기할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은의 삶은 이제 혼란스러웠다. 직장에서의 압력, 가족의 요구, 연인의 불신. 그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가족 용서하는 게 맞아. 친구는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가 저택으로 왔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아버지 수술받아.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돈 준 것뿐이야. 용서한 건 아니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레즈비언인 거 이제 이해하려 해.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정말. 이 변화는 지은을 혼란스럽게 했다. 가족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배신할까? 수민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졌다. 수민은 그들 믿지 마, 나만 믿어라고 했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었지만 수민과의 사랑은 진짜였다.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시험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은의 결정 후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듯 했다. 어머니는 자주 방문했고 내 삶을 존중할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스러웠다. 12년의 배신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수민은 더 불안해졌다. 그들이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야?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상사가 지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되어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생활이 왜?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냉혹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했다.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민과 대화했다. 회사에서 압력받아 수민은 안아주었다. 나랑 같이 예술 스튜디오 차릴까? 자유롭게 살자. 지은은 웃었다. 좋아.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훈이 다시 왔다. 누나, 아버지 퇴원했어. 가족 모임 할까? 지은은 망설였다. 수민도 데려갈게.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여자, 지은은 화가 났다. 내 연인이야. 인정 안 하면 안 갈게. 가족 모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수민을 보고 불편해했다. 지은아, 아직도 그럴 거야. 지은은 소리쳤다. 네.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아버지는 사회가 안 봐줄 거야 라고 했다. 이 대치로 지은의 상처가 재발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수민은 그만 봐. 우리만으로 충분해 라고 했다. 지은은 하지만 가족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수민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수민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수민아, 지은 씨랑. 진짜야? 그만둬. 수민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 어머니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이제 쫓겨날지도 몰라. 이 상황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했다. 수민은 다냐.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우선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돈은 줬으니 이제 그만. 하지만 아버지가 다시 입원했다. 합병증 때문이었다. 지훈은 누나, 도와줘라고 빌었다. 지은은 갈등했다. 또 도와야 할까? 이 선택은 그녀의 도덕적 한계를 시험했다. 수민은 지은의 고민을 보며 너 혼자 결정하지 마. 나도 피해자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했다. 알아.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수민과의 사랑도 흔들렸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컸다. 결국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도울게. 하지만 수민을 인정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하다. 이 약속은 희망을 주었지만 수민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일 거야의 지은은 기회를 주자라고 했다. 이 의견 차이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더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레즈비언 성공녀, 가족과 화해라는 기사, 댓글은 엇갈렸다. 잘했어 vs 배신자야. 지은은 피로했다. 수민은 자신의 가족과 대치했다. 엄마, 지은 사랑해. 인정해, 어머니는 안 돼, 라고 했다. 수민은 집을 나왔다. 지은의 저택으로 왔다. 나 이제 너랑 살아.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편견. 모든 게 그들을 시험했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퇴원 후 수민 씨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정말 아버지는 내 삶을 존중할게라고 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진심일까? 수민은 반대했다. 함정일 거야. 가지마. 지은은 기회를 주자라고 설득했다. 결국 그들은 가족 모임에 갔다. 수민은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수민 씨, 반가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아직도 그럴 거면? 결혼은 안 할 거지.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결혼. 왜 그게 중요해? 아버지는 사회가 이라고 중얼거렸다. 수민은 일어났다. 우리는 행복해요. 인정 안 하면 갈게요. 이 대치로 모임은 파탄났다. 지은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래? 변했다고 했잖아. 수민은 울었다. 변한 척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내 가족 포기해? 지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 vs 연인.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직장에서도 압력이 커졌다. 상사가 퇴사하라라고 암시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알아보았다. 수민의 가족도 개입했다. 수민의 아버지가 저택으로 왔다. 수민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수민은 안 돼요.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나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이 상황은 그들을 지치게 했다. 지은은 수민에게 미안해.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수민은 충격받았다. 뭐라고? 나 포기할 거야. 지은은 울었다. 아냐.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 수민은 너 없이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안아주었다. 하지만 균열은 커졌다. 가족의 압력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12년 전 쫓겨난 날의 그 고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돌아오니 혼란스러웠다. 결국 지은은 가족에게 선을 그었다. 수민을 인정 안 하면 연락 끊을게 잡아지는 알았어. 노력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지훈이 비밀을 털어놓았다. 누나, 사실 돈 때문에. 미안. 이 배신은 지은을 분노케 했다. 돈 때문이었어. 그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수민은 안도했다. 잘했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우울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수민은 아냐. 내가 오라라고 했다. 사회적 반향도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나왔다. 동성애자와 가족의 갈등이라는 주제. 지은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온라인 논란이 커졌다. 수민은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했다. 우리 사랑을 지키자라는 전시.
지은은 감동받았다. 고마워. 하지만 가족의 마지막 시도가 왔다. 어머니가 찾아와 지은아, 아버지가 죽어가 라고 울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뭐? 병원에서 아버지는 미안하다. 진심으로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알아요. 하지만 수미는 또 속지 마라고 했다. 이 딜레마는 지은을 괴롭혔다. 용서의 대가, 배신의 아픔. 그녀의 선택은 이제 최종적이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장례식에서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지은아, 돌아와 라고 빌었다. 지은은 수민과 함께라면 치라고 말했다. 지훈은 누나, 미안해. 진짜 변할게.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이미 늦었어. 그녀는 수민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우리만으로 충분해. 수민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앞으로 함께할게 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은 새 회사를 차렸다. LGBT 친화적 기업들 목표로. 수민은 예술로 동성의 권리를 옹호했다.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은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후회를 남겼다. 용서했어야 할까?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수민은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했다.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배신과 용서라는 제목. 이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투쟁이었다. 지은과 수민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들만의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만나자. 지은은 망설였다. 생각해볼게. 이 선택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지은의 삶은 계속되었다. 사랑, 가족, 사회. 모든 게 얽힌 채. 결국 지은은 가족을 만났다. 수민을 인정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알았어. 이 화해는 진짜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수민과의 사랑은 영원했지만 가족의 배신은 잊히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용서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단절이 더 나았을까? 가족의 편견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박일까?